안녕하세요. 연세통화치과 대표원장 백은준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통화치과 대표원장 박성호입니다. 저 오늘은 치과 수면 마취, 정식용어로는 의식화 진정법이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치과 수면 마취가 누구한테 필요하냐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황장애가 사실 현대인들의 질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유병률이라고 하는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워낙 많아져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치과적으로도 조금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먼저 공황장애의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돼서 일어나는 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사전적인 정의는 굉장히 좀 장황하고 긴데 결과적으로 이제 특정 컨디션이 되면 일종의 패닉 상태가 오는 병이다 보니까 사실 치과 치료로 오게 되면 사전에 긴장도 많이 하시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고 기계 소리 들리고 마취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힘들죠. 공황장애 있으신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치과 치료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한테 왜 치과 수면 마취가 필요할까를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네. 일단은 치과 수면 마취에는 안트로그레이드 암네시아라 그래서 네. 기억 망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효과인 것 같고요. 그거 아니어도 이제 긴장 완화 효과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패닉이 오기 전에 환자분들의 컨디션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기억을 잘 나지 않게 한다. 이런 게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치과 수면 마취를 할 때 메인 어떤 목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시게 되면 치과 수면 마취를 하냐 안 하냐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공황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유무, 그리고 얼마 정도의 공황장애 상태인지, 네.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보면 페인 조절을 위해서 루틴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소 때는 드시지 않다가 특정 위기 상황이 온다. 갑자기 이를 뽑아야 된다. 그럼 이제 그때 또 드시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공황장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료진에게 충분히 좀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대해서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유념하셔야 될 게 대부분의 공황장애 약들의 기저가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인데 네. 저희가 쓰는 일반적인 수면 마취 약물들도 사실 벤조다이아제핀 계통이다 보니까 이게 약간 크로스 톨러런스 문제가 있어서 관용도 문제도 있고 네. 쉽게 얘기하면 적응성이나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셔야 저희가 약물 용량이나 이런 걸 좀 섬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약의 복용 여부 아니면 얼마나 드셨는지.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공황장애 있는 환자분들이 치과 수면 마취를 알아보고 왔을 때 실제 겪게 되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아주 간단한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발치할 때 하루, 임플란트 할 때 또 하루, 그리고 본 뜰 때 하루, 크라운 시작할 때 하루 하면 굵직한 것만 4번을 오셔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실밥도 뽑아야 되고 하다 보면 여러 번의 내원을 다 수면 마취를 해야 되나? 이제 그게 항상 좀 관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가 권유해 드리는 거는 무조건적인 수면 마취보다는 4번이다. 그럼 4번을 다 수면 마취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가장 힘든 거를 보통 수면 마취로 많이 추천을 드리고, 네. 그리고 나서는 가능한 수면 마취를 안 하는 쪽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제 환자분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할 거냐 아니면 안 하고 그냥 받을 거냐. 사실 환자분 입장에서는 그런 어렵죠. 선택지들이 쉽지 않은 것 예.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조절을 하는 게 웃음가스나 웬토가스라고도 하죠. 네. 이런 걸 이용해서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좀 하다 보면 환자분의 어떤 치과 치료를 받으실 때 수면 마취 횟수를 최적화시킨다, 내지는 좀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래서 치과 수면 마취를 반드시 해야 됐던 케이스였지만 웃음가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치과 치료도 자체가 적응이 되다 보면, 근데 그 이후의 치료에 대해서는 치과 수면 마취를 안 해도 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의료진과의 상담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공황장애 때문에 치과 수면 마취를 알아보고 오시는 환자분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목표도 꼭 중요하다라는 점을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황장애 환자의 치과 치료, 특히 수면 마취와 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럼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분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치료하고 있는지 백은준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2편이 이어지겠습니다.